여기서 잠깐, 휴대폰 속에 숨겨진 피와 눈물을 기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계 탐구생활 파트 2, 아프리카의 지역 쟁점과 자원 개발에 대해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분쟁 원인, 자원 분포 및 분쟁, 앞으로의 과제와 도전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분쟁 원인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유럽 열강이 식민지화를 진행하며 설정한 국경선은 지역 주민들의 민족, 언어, 문화적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그어진 경우가 많아 민족 간 갈등과 정치적 불안을 초래했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혜택이 집중되고 다른 지역은 소외되면서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직선으로 된 국경선이 많습니다. 유럽 열강의 식민지로 분화로 유럽 열강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경을 설정하였습니다. 같은 민족이 서로 다른 국가로 분리되거나 한 국가에 여러 민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기후 환경이 다양하고 고유의 의식주 문화를 가진 다양한 부족 중심의 사회가 발달하였고 부족 중심의 토족 신앙이 발달하였습니다. 아프리카계의 비중이 높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유럽인의 위주로 백인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북부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이슬람교가 분포하고 식민지 개척 과정에서 아프리카 중남부 지역으로 크리스토교가 전파되었습니다. 토속신앙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극심한 빈곤 상태에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발전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독립 이후에도 정치적 리더십과 통치 체계가 약해 분쟁 해결 능력이 부족하고 독재 정치와 권위주의적 통치가 장기화되면서 반군이나 시민단체들이 무장투쟁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 열강의 부족 간 차별을 유발하는 식민지 정책으로 독립 후 부족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대규모 난민 발생으로 주변 국가의 정치적 불안을 초래하고 의료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기반 시설이 부재합니다. 르완다 내전은 동아프리카의 르완다에서 발생한 내전으로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갈등이 폭발하였습니다. 식민지 시기부터 쌓인 민족 간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집단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자원의 통제와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다이아몬드, 금, 석유 등과 농업과 목축을 위한 토지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부 갈등에 국제적 세입이 개입해 자원 약탈을 조장하거나 무장단체에 간접적으로 지원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자원 분포 및 분쟁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수도는 아부자이고 인구는 약 2억 2,300만 명이고 종교는 주로 이슬람교와 크리스토교입니다. 열대기후와 건조기후가 나타나며 언어는 영어와 약 250여 언어를 사용합니다. 북부는 주로 이슬람교가 지배적이며 남부는 크리스토교가 주된 종교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종교 분포는 식민지 시기와 이후의 정치 경제적 구조에 의해 심화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삼각주 중 하나인 나이저 삼각주는 나이지리아 석유 산업의 중심으로 석유 매장량은 나이지리아 경제의 약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석탄, 석회석, 주석, 금 등의 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고 1971년 석유수출국 기구에 가입하여 국제 석유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으며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외국
기업의 자원 개발을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특정 권력자와 결탁을 통해 자원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중앙정부가 석유 자원의 대부분을 관리하며 지역사회로의 수익 분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니제르 삼각주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나오는 석유로 인해 국가가 부를 축적하고 있음에도 정작 지역은 극심한 빈곤과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석유로부터 얻어진 막대한 수익이 중앙정부와 정치 엘리트의 부패로 인해 일부 계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석유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은 니제르 삼각주 지역의 주요 문제입니다. 석유 유출과 가스 배출로 인해 농업, 어업과 같은 전통적 생계수단이 크게 위축되었고 생태계 파괴는 주민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주었으며 지역사회와 석유 기업 간의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니제르 삼각주 지역에서는 석유 수익의 공정한 분배와 환경 복구를 요구하며 무장단체들이 등장했습니다. 무장활동은 지역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석유 생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석유 개발과 관련된 지역 갈등은 경제적, 환경적, 정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다음으로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수도는 킨샤사이고 인구는 약 1억 200만 명이고 종교는 대부분 크리스토교입니다. 열대기후가 나타나고 언어는 프랑스어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콩고 민주공화국과 잠비아의 국경을 따라 위치한 광물지대인 코퍼벨트가 분포합니다. 전 세계 코발트 매장량의 약 70%를 보유하고 있으며 풍부한 구리 자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발트는 청동기 시대부터 파란색 안료로 사용되어 왔고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성분입니다. 2차 전지의 핵심 원자재 중 하나이고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결정하는 양극재로 사용되는데 특히 양극재 부식 및 폭발 위험을 제어하는 데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주로 구리와 니켈 광산의 부산물로 이어지는 만큼 희소성이 높아 하얀 석유로도 불리고 있는데 가격도 전기차 배터리의 또 다른 핵심 소재인 니켈보다 높습니다. 구리는 전력 전송, 건축, 전자제품 등에 사용되며 전 세계 녹색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는 전 세계 콜탄의 약 80%가량이 묻혀 있고 휴대전화를 비롯한 각종 전자기기 제조 및 첨단 산업 분야의 필수 자원입니다. 콜탄의 탄탈륨은 휴대폰, 개인용 컴퓨터, 자동차, 전자제품 및 카메라에 사용되는 탈탄륨 커패시터를 제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콜탄 거래로 무기를 구매하려는 군인과 분쟁과 전쟁이 발생하고 광산 소유권을 두고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노동 문제가 발생하고 분쟁으로 인한 난민이 발생합니다. 분쟁 광물은 분쟁국이나 환경 파괴가 진행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로 미국 정부는 콩고 민주공화국을 비롯하여 9개국에서 생산되는 금, 주석, 텅스텐, 탄탈륨 등 4개 광물을 분쟁 광물로 지정했습니다. 브라질에 이어 세계 2위의 열대우림을 가지고 있는데 콜탄 채굴 때문에 열대우림이 훼손돼 서식지 파괴로 인해 동물들의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카우자 국립공원의 고릴라와 코끼리의 수가 감소하고 있고 열대우림의 생물 다양성은 채굴로 인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의 기후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휴대폰 속에 숨겨진 피와 눈물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수단과 남수단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수단의 수도는 카르툼으로 인구는 약 4,811만 명이고 건조기후가 나타납니다. 남수단의 수도는 주바로 인구는 약
1109만 명이고 건조기후가 나타납니다. 수단과 남수단은 종교, 인종, 언어의 차이를 보입니다. 수단의 종교는 주로 이슬람교이고 남수단은 크리스토교입니다. 인종은 수단은 아랍계, 남수단은 아프리카계가 주를 이룹니다. 언어는 수단은 아랍어, 남수단은 영어가 주로 이용이 됩니다. 수단에는 송유관, 항구, 정유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남수단은 석유 매장량이 많습니다. 아프리카계가 수단 정부의 아랍화 정책에 반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11년에 남수단이 수단으로부터 독립하였습니다. 석유 생산량이 많은 남수단이 수단의 항구를 이용하여 석유를 수출하고 있어 독립 이후에도 이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앞으로의 과제와 도전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자원개발 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할당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오염지역의 복구에 투자해야 하고 중앙정부, 기업, 지역 주민 간의 협력과 대화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효율적 사용을 위해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특정 자원의 산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농업, 제조업, 서비스 산업 등 다른 분야의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자원 개발의 수익을 지역 주민들의 교육, 건강, 인프라 개발에 재투자해야 하고 노동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고 공정한 임금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원 수익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분쟁 배경, 나이지리아의 종교와 석유 개발, 콩고 민주공화국의 코퍼벨트와 콜탄, 수단과 남수단의 갈등 문제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